작년에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연속된 국회의원 선거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좌절감도 좀 맛보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 이제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좀 느꼈고요. 뭐 빅토르 이고라는 또 시인이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일했던 소중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울한 날들이 필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내하면서 겸손함과 또 책임감도 좀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주민분들께서 좀 압도적으로 물론 동정표도 좀 있었지만 낙선에 대한 그런 압도적으로 좀 많이 지지해 주셔서 또 무거운 책임감도 좀 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도시 경쟁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69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70만에 가까우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어떤 사회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송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건을 뭐 서울이 이끄는 송파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제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뭐 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이제 문화와 복지 또 이제 안전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이 5가지 주요 과제를 중점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요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좀 모범적인 어떤 사례로 모델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서울이 이끄는 송파가 그런 어떤 비전 하에 이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파가 비교적 그 30, 40대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또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그 기대감도 많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송파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교육 분야, 보육 분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다가 작년 이제 그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이제 우리 공교육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초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과 관 그리고 교육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좀 교육 체계를 좀 새롭게 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강동 송파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송파교육발전협의회를 이렇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청하고 연계. 그렇죠. 아마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최초로 서울의 구청 중 최초로 이제 교육청과 손잡고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인 교육 관련 대책을 좀 세우고 수립하고 또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도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장점만 잘 취합을 해가지고 또 많은 예산도 또 지원이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혁신교육지구 장점을 이제 흡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울러 이제 그거야 뭐 이제 어느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송파형 교육 모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니셜로 말하면 이제 그 송파 스마트 모델 그러니까 스마트 에듀케이션 모델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약자로 하면 이제 SM이라고 해요. 쌤이라는 건 뭐 친근한 용어죠. 선생님이란 말도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멘토 역할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좀 해주겠다 이런 차원인데.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송파에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뭐 각종 각군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스포츠 문화 예술 뭐 포함해서 네.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우리 그 어린 학생들 뭐 대충 기준으로 하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겠죠. 이제 고학년부터 소실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과 우리 또 우수한 인적 자원 또 관내 계신 분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송파 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럼 그 과정에서 그 학생들 어떤 우수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고, 또 창의성이 좀 있거나 뭐 다른 다방면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학생들도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그쪽으로 나서서 해드리겠다, 해주겠다 이런 목표하에 이제 송파 교육 모델, 송파형 교육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에 송파 미래교육센터도 개관을 하고, 이걸 앞으로 2관, 3관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생들에 필요한 뭐 미래교육, 뭐 AI, 뭐 첨단 교육도 좀 시키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인문 분야에서도 이제 강연이라든지 어떤 1대1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 사실 기초단체장이 뭐 구정 철학 얘기하니까 조금 거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항상 고민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나 행정의 공통된 목표라는 게 이제 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뭐 그런 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발전된 사회, 발전된 도시,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기초단체장이건 아니면 정치를 뭐 중앙정치에서 하던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명확한 또 비전을 설정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구성원들로부터 동의 내지 협력을 얻어내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좀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통이라든지 현장 행정이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탁상 공론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이 얼마큼 받아들이느냐,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소통을 굉장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 행정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자마자 이제 여기가 27개 동이나 됩니다. 이제 워낙 동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민들 한 40~50명 대표분들 만나서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을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뵀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책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별로만 이렇게 27개 동을 이렇게 이제 간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문제라는 게 그 동에 국한된 문제만 주로 논의가 되고, 물론 생활상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쓰레기 뭐 처리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이 좀 노후화됐으니까 좀 고쳐달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민원들 중심으로 이제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그것도 그 자체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27개 동을 6개 권역별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생활권이 비슷한 동을 묶어가지고 이제 권역별 주민 원탁 토론회 형식으로 올해는 시행을 해왔습니다. 어제 벌써 이번 달까지는 5차례 걸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형식을 한 2~3시간 잡아서 제가 한 15분 정도 주민분들에게 송파의 비전과 미래, 또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 15분 정도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원탁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그 주요 지역 현안에 서로 논의하고 뭐 제안할 사항 제안하고 정리해서 진행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30분간 즉문즉답 형태로 주민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고 또 뭐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또 이렇게 이제 계층별, 직역별, 직능단체별 이렇게 이제 모임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관내 대기업 관계자분들이라든지 뭐 중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뭐 청년들, 또 문화예술 체육인들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도 계속적으로 만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시행을 하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좀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현장 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 사무실에서 논의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사실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또 수정 보완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뭐 소위 말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행정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급적 현장실로 가가지고 이 정책 접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도 좀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보완해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소통과 현장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물론 이제 요새 뭐 민관 산학 협치 시대라고 하고 협치 행정, 뭐 거버넌스의 어떤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정책을 최종적으로 또 결정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를 수행하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이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구청장 생각하고 우리 또 직원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르거나 서로 엇박자가 나게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뭐 이렇게 소통데이 형태로 하급 직원부터 간부직원까지 수시로 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아니면 또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도 취합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손잡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청장에게 제가 뭐 보고 체계라든지 문서 형태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로 구두 보고나 이제 간부들 중심으로만 이제 보고가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 양식을 좀 개선해서 어떤 주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또 장기적인 어떤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가 되게 받아보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달아서 이렇게 또 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정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단체에서 이제 그런 건 뭐 남들 한계는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일자리 등 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그 일자리를 뭐 한 자리라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청 차원에서 그동안에 일자리 관련 통합 시설 같은 거를 좀 통합해가지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기구도 만들고 또 뭐 청년들 위한 송파 ICT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문정 비즈밸리에 한 3,00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도 이제 개관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부터 상담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좀 구청 차원에서 좀 해주자.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또 전문성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또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도 전문가하고 이제 민간인들 좀 포함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요새 다 청년 일자리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성, 장애인, 뭐 어르신들 다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기구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청년들 위한 그런 어떤 일자리 관련 기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 청년 ICT 창업지원센터 이런 걸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청년 벤처 기업가들을 위해서 뭐 사무실 공간도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뭐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도 좀 해주고 네트워크도 구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 유치 자금도 좀 모으게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거의 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만은 여기 방위 이동 지역에 청년 허브 빌딩이 이제 생깁니다. 한 22층 규모고 한 연면적 한 3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벤처기업, 특히 이제 우리가 스포츠 도시 아니에요. 우리가 88 올림픽이 개최된. 그래서 이제 청년들 어떤 스포츠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또 그걸 육성하는 그런 센터도 지금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이 청년 허브 빌딩이 만들어지면 또 이 송파에 또 새로운 또 그 분야에 또 뭐 작지만 또 랜드마크로도 좀 제가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또 뭐 이 석촌호수 그다음에 뭐 123 타워라 그러죠.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이런 어떤 현대적인 아주 이렇게 선진적인 그런 어떤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또 풍납 토성, 몽촌 토성 같은 또 문화적, 역사적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파 이런 관광 자원들이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좀 촘촘하게 연결하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를 좀 연결시켜주는 컨텐츠도 좀 개발하고 유기적으로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플랫폼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것이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송파 둘레길이라는 것도 좀 만들어서 어디서나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송파는 좀 다른 구하고 달리 여건이 괜찮습니다. 이제 주변이 한강, 뭐 성내천, 장지천, 탄천 쭉 연결돼 있어요. 호수, 그러니까 수변으로. 그럼 연결해 보면 한 21.2km 되더라고요.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송파 수변 올레길을 단순한 뭐 어떤 간헐적인 산책로가 아니라 이제 쭉 연결시켜서 어떤 도보 관광 명소도 만들고 힐링하는 장소도 만들고.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을 수변 외곽만 이렇게 둘러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둘레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가운데 뭐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또 이 뭐 가락시장도 있고 또 남한산성도 있고요. 다 이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마천시장이라든지 풍납시장 이런 이제 전통시장과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길은 송파의 둘레길로 통한다라는 목표 하에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지금 촘촘하게 둘레길을 지금 만들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관광 자원화되고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송파가 이제 1988년 그 올림픽과 함께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계획 도시다 보니까 지금 한 3, 40년 지나가지고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33개 단지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잠실 5단지가 지금 이제 빨리 좀 해결돼야 될 그런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정비계획안이 사실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1년째 지금 서울시 심의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계시는 바람에 지금 잠실 5단지 주민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물론 서울시나 뭐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이 잠실 5단지를 좀 풀어주게 되면 좀 심의를 통과시켜주면 이제 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또 급상승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안 좋은 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보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뭐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떤 잠실 5단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좀 많이 제약당하고 부당하게 좀 이렇게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원칙대로 또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좀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그 시장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 이제 지금 뭐 한강변이든 아파트가 보통 35층은 다 층수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강변 그 스카이라인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바꿀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층 층수 규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에 뭐 결국은 우리 서울이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시의 가치,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카이라인도 좀 멋있게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본인들만 괜히 좀 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구청장 입장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을 또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이후 진행은 지금 예상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이렇게 계속 심의위원회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서 좀 이렇게 빨리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기회 되면 또 뭐 시장님께 또 요청도 드리고 또 뭐 구청장 협의회나 또는 이제 관계 또 국과장 부서 공무원들에게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5단지 또 주민들은 시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저도 뭐 저장도 이제 면담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뭐 서울시 시청 앞에 가서도 또 이제 시위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워낙 뭐 자제력도 있고 있으셔서 뭐 이렇게 발칵 행동으로까지는 나가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가 이제 좀 잘 사는 동네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인구가 70만이다 보니까 이 송파 안에서도 이제 저소득층도 많이 계시고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또 1인 고르 가구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도 어떤 사각지대 없는 복지,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또 고독사라든지 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송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좀 더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 뭐 보편적 복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뭐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좀 구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과 손잡고 위기 가정 뭐 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동 중에 있고요. 또 뭐 돌봄 SOS 센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송파 예산 중에서 52%, 3% 정도가 복지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집행하고 또 이렇게 그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많지. 물론 이제 커다란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또 뭐 정책 기반자, 뭐 중앙정부부터 쭉 시작해 우리 구청 또 관계 공무원 또 그 과정 전문가들 얘기도 듣지만 또 이렇게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많이 즉각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 처리 같은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뭐 어떤 공공시설의 노후화된 불량 시설을 뭐 개선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생활상의 또 뭐 등하교 시간에 학교 길 정비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뭐 곧바로 이제 제안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정해서 하고 있고요. 뭐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8월 달에 그 송파 평화의 소녀상을 이렇게 걸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곳은 우리 그 송파에 있는 보인고등학교 학생 동아리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이런 또 이렇게 그 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송파 평화의 소녀상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을 제가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주도로 평화 소녀상 만든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검사로 있다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이제 발탁을 하셔서 행정관에서 이제 법무비서관으로 검사 최초로 이렇게 또 자체 승진을 했어요. 그때 주로 했었던 업무가 이제 뭐 국정 현안에 관한 이제 법무비서관이니까 이제 법률 보좌가 주도한 업무지만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어떤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든 이런 경찰이든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주무비서관으로서 이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또 역시 똑같이 지금과 비슷하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 이런 게 이제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뭐 야당과 또 국회에 또 야당이나 이제 또 검찰의 반대로 결국은 입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검찰 좀 복귀해서 이제 검사 생활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올 때 이제 명분으로 이제 했었던 게 이제 그런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좀 입법적으로 좀 완성해보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어서 이제 정계 진출했는데 그때 이제 정계 입문하면서 썼던 책이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기간 제가 뭐 좀 급하게 쓰긴 썼지만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그 과제, 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남도로 검사 생활하면서 또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당해봐야지 알아요,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야, 뭐 선량한 사람들이야, 뭐 검찰에 불려갈 일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하는지 무슨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 책임을 지면 되고 또 검찰에서 또 관대하게 또 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뭐 검찰 공화국이니 뭐 검찰권 남용이니 정치 검찰이니 뭐 표적 수사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특히 이제 중요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관련 또 주요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검찰이 어떤 제도적인 그 틀 내에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벌을 받게끔 하는 소추기관에서 역할을 다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과도하게 뭐 처벌을 받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뭔가 응징하거나 좀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수사하는데 수사의 어떤 착수 시기라든지 또 수사의 대상과 범위 설정,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소 과정에서의 어떤 그 기소 범위 설정 이런 데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틀 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수사권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봐져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제도적인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성공을 못하고 그 이후에 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들이 이제 보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비판, 실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또 뭐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란 국가기관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다 잘못을 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3대 계획 과제로서 그때 그 책자에서 썼던 거는 검찰이 어떤 지나간 과거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어떤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어요. 잘한 부분도 좀 있고 또 이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공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기서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라. 두 번째는 이제 인사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 검찰이 좀 제자리를 찾아라. 세 번째는 이제 검찰의 어떤 구성원들, 검사들의 어떤 의식도 개혁을 하고 또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틀이 그 10여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또 여전히 그 필요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주요 과제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일자리 등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또 교육과 교육, 또 문화, 복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전이나 환경, 그다음에 뭐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요 5가지 틀은 계속적으로 남은 임기 중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덧붙인다면 이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강한 도시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화라는 게 도시의 어떤 품격이자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문화재단 하나가 없더라고요. 송파에 다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송파 문화재단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준비를 해서요. 이제 이번 달에 거의 이제 인적 물적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음 달에 공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파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송파의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를 좀 이렇게 민주도로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게 되면 송파의 문화 수준이 좀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송파 구민들 높은 문화적 욕구라든지 문화적 수준 이런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파 욕심 같아서는 예산상의 문제는 있는데 송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송파 같은 도시는. 근데 아직도 송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께서 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그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저희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 있다면서요? 네, 뭐 여기 뭐 우아한 형제들 포함해서는 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요. 또 관내에 뭐 여러 가지 네,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BBQ, 제네시스 BBQ라든지 이런 또 중견기업 뭐 대기업도 있고 뭐 롯데 뭐 대표적인 문화 기업이 있고 또 이제 관내 여러 가지 좀 운영 비즈별로 3천여 개의 또 기업 중소기업 또 전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업들과 서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서로 손잡고 서로 상생하면서 송파의 어떤 발전, 송파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서로 협조하라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문화예술 도시 송파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